안녕하세요. 저는 병점에서 내공수학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진욱입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한데 이런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숨어있는 성질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숨어있는 성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 성질을 알면 얼마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2차 함수를 배우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담장이 있고요. 여기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철조망을 쳐서 닭장을 만들려고 해요. 이때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냐 하는 거죠. 자, 요 철조망의 길이가 24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풀 때는 여기 이 길이를 x로 놓고요. 또 이 길이도 x니까 이 길이가 24-2x가 돼서 두 개 곱해서 2차 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들죠. 이래서 풀게 되는데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풀 필요가 없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성질이 숨겨져 있냐면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길이는 전체 길이의 2분의 1, 즉 12일 때고요. 이 길이는 또 이 길이의 2분의 1, 6일 때 그래요.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70이라는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문제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요. 이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교점이 나오죠. y축과 교점이 생기고 이 교점의 y좌표가 2, 이 교점의 y좌표가 5라고 했을 때 이 y축과의 교점이 지금 궁금한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두 점 구해하면 물론 교점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성질이 숨겨져 있냐면요. 이 교점은 두 교점의 곱의 루트 값이에요. 곱하면 10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10이 된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이 교점의 y좌표가 이 교점의 y좌표가 4다. 곱하면 4잖아요. 루트 4, 2가 된다 이 뜻입니다. 2차 함수와 3차 함수에는 숨어있는 성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y는 x제곱입니다. y는 x제곱 2차 함수가 있고요. 1,1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이게 접선이에요. 그러면은 x축과 만날 텐데 이 x축의 교점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이 교점은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접점의 x좌표의 2분의 1이래요. 그래서 이거 2분의 1, 0이 된다는 얘기죠. 이 성질은 뭐 y는 x제곱뿐 아니고요. 2x제곱, 3x제곱. 앞에서 했던 거 y축과 교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차 함수에만 이런 성질들이 있느냐? 아닙니다.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도요. 자, 또 접선을 1,1에서 접선 그었어요. 그럼 x축과 교점이 생기죠. 이 교점은 아까 x축은 이 x좌표의 2분의 1이었는데 y는 x세제곱 삼승 y는 x세제곱인 경우에는 이 x좌표의 3분의 2가 됩니다. 여기 y는 x제곱인 경우에다가 분모 분자 1씩 더하면 돼요. 4차 함수도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존재합니다. 자, 또 1,1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접선을 그으면 또 x축과 만나죠. 그럼 요거 역시 아까 3차 함수가 3분의 2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분모 분자 1 더한 거 4분의 3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성질을 알고 있는 학생과 모르고 있는 학생은 그 시간 차이가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어떤 문제 나올 수 있냐면요. 자, 3차 함수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좀 문제를 복잡하게 해서 한번 2x 세제곱으로 바꿔볼게요. 이 식이. 자, 그 다음에 접점도 2로 한번 바꿔보죠. 2f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y는 2x 세제곱에 u점 2f2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과 점도 있고 y축과 만나는 점도 있는데 그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또 여기서 수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들고 그럼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올 텐데 이 넓이의 비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또 접선식을 구해야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전에 배웠던 성질에 의하면 이게 2x 세제곱이니까 뭐 이게 3x 세제곱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접점이 알파라면 말이죠. 이게 알파라면은 접선의 x좌표는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요 알파의 3분의 2배 3분의 2 알파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 길이가 3분의 2 알파예요. 이 길이는 3분의 1 알파가 되겠죠. 2대 1 변의 비가 2대 1이니까 넓이의 비는 4대 1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4차함수도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것도 조금 복잡해 볼게요, 쌤이. x, y는 3x 4제곱, 3x 4제곱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접점도 3f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3f3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1, 다시 a1, fa1에서 접선을 다시 그어서 그 접선이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점을 a2, 또 a2, fa2에서 또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또 a3. 이렇게 한없이 갈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한금 무한급수 합을 한번 구해봐야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냐면 a1은 이 접점의 x좌표의 4분의 3, 3 곱하기 4분의 3이고요. 그럼 a2는 이것이 다시 x좌표로 접점의 x좌표로 갔으니까 그 x좌표에 또 4분의 3. 그래서 합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1-r분의 첫째 항. 그래서 불안한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꽤 오래전에 수능에 나왔던 함수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이 문제를 식으로 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평소 공부할 때는 식으로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식으로 풀어버리면 시간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y는 fx가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1차 함수를 해서 이렇게 두 개의 함수식으로 주어졌고요. y는 gx는요, 이것도 두 개로 주어졌어요. 그때 당시 수능 본 학생들은 조금 긴장을 했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람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gfx의 계형을 찾으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걸 식으로 접근 안 하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냥 그래프 그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문제의 의미대로. 합성함수라는 것이 x가 변하면 fx가 변하고 fx가 다시 gx의 x자료로 가서 다시 gfx의 함수값이 변하는 거죠. 보면요. x가 0에서 2분의 3까지 움직이면 fx가 0에서 3까지 움직이죠. 다시 gx의 x자료 가보면 0에서 3까지 움직일 때 어때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죠. 이런 모양새가 0에서 2분의 3 사이에 그려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딱 반이잖아요. 이걸 반으로 줄여주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여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 뜻이에요. 자, 또 남았죠. 자, 다시 x가 2분의 3에서 0까지 움직이면 fx가 3에서 0까지 움직이죠. 다시 3에서 0까지 움직이면 이런 모습이 다시 반으로 축소가 돼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반으로 축소가 돼서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게 2니까 반 축소되면 1 돼서 2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나온 김에 fgx 한번 찾아볼게요. fgx 나오지 말라는 법 없죠. 자, fgx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이것도 x가 변하면 gx가 변하고 다시 gx가 변해서 fgx가 변하죠.
x가 0에서 1까지 움직이면요. gx는 0에서 2까지 움직이죠. 다시 이것이 x로 오면은 0에서 2까지 움직이면 좀 넘어가나요? 2죠, 2. 이런 그래프가 0과 1 사이에서 그려지게 되는 거죠. 0과 2 사이가 0과 1로 바뀌었으니까 다 반으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텐데요.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2의 반이니까 2분의 3 반이니까 꼭대기는 4분의 3이 되죠. 다시 x가 1에서 3까지 움직이면요. gx가 2에서 3까지 움직이죠. 자, gx가 2에서 3까지 움직이면 이런 모양새죠. 이것이 3까지 이런 모양새가 그려진다. 이것이 이제 fgx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1학년 문제 하나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수학이 많이 어려워지죠, 갑자기. 수학이 이제 어려워지는데 또 문제 풀이마저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더더욱 어려워지게 돼요.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 다항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x 플러스 3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온 나머지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으로는 몫을 이제 qx 놓고 이제 ax 더하기 b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항등식 때 이 문제 나오다 보니까 답지에는 다 이렇게 이것을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로 놓은 다음에 다시 전개해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계수 비교해서 구하게 되죠. 벌써 미지수가 4개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는 어떤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냐면요. 바로 복수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복수수 배울 때 a 플러스 bi가 0이면 a가 실수일 때 a도 0, b도 0이라는 것 배웠죠.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만약에 a 플러스 b, i 플러스 2가 0이다. a, b 실수이고 그럴 때도 이게 0 될까요? 어때요? 일단 전기에서 또 이 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모양새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요. 이것이 0일 때 여기가 허수면은 i가 됐던 뭐 i 플러스 2가 됐던 항상 a는 0, b가 0이 된다 이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이것이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요. 이것을 0으로 하는 x값은 존재할 거예요. 구해보면 허근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허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허근을 오메가라 해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는 얘기죠. 이게 성립하면은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곱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식에 오메가를 대입합니다. 그럼 오메가 4제곱이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바로 오메가 더하기 3이 오메가 넣으면 이쪽 0 되죠. 다시 이쪽 오메가 넣어보면은 a 오메가 플러스 b 이게 되죠. 자, 그래서 a는 1, b란 3을 찾을 수가 있는데 좀 그렇죠? a, b가 실수란 말이죠. 없어서. 자, 보세요. 실수 개수를 실수로 나눴죠. 실수 개수의 다항식으로. 따라서 이 나머지는 합차에 불과하니까 개수들은 당연히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1, b는 3이라고 답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수학 1, 2, 미적분 1, 2,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을 배우는데요. 모든 과목에서 각 단원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런 숨어있는 성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숨어있는 성질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실전적이고 수능적인 내공 비법이라는 문과용 책 한 권과 이과용 책 한 권입니다. 물론 이 두 권의 책이 모든 걸 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러한 비법들을 늘려가야 하는 게 제가 할 일이죠. 앞에서 몇 문제 풀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든지 저희 교수수에 대해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홍보용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